안녕하세요. 우리는 자라면서 IQ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해 본 적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의 IQ, 즉 지능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단함을 느끼고, 멘사 회원이라고 하면 감탄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물론 타고난 IQ가 높다면 높지 않은 사람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속도가 빠르고 남들보다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타고나는 재능이라던가 높은 IQ가 아닌 그릿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그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릿은 무엇이고 어떻게 습득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릿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또 그릿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젤라 덕워드 지음, 김미정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자 안젤라 덕워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아이들의 통찰력을 발전시키고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Character Lab의 공동 창립자이며 소위 천재들에게 주어진다는 상이죠. 뛰어난 잠재력과 높은 창의력을 가진 이들에게 무려 $800,000 금일 환율 기준으로 9억 8천만 원 가량의 상금이 수여되는 맥아르터 펠로우십의 2013년도 수상자였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단어를 자주 듣곤 했는데요. 천재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 그저 천재라는 단어를 아버지께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화법으로 말이죠. 저자의 아버지는 이따금씩 자신의 딸에게 너는 천재가 아니잖아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 부모로부터 천재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던 여자아이가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따뜻한 말과 함께 어린 딸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천재성과 재능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 덕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에 반박하기보다는 자신의 흥미있는 분야에 대한 끈기를 가지고 지대한 연구 업적을 이루어낸 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천재적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릿이란 무엇일까요? 그릿의 정의를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대해서 잠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시티에서 북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웨스트포인트 지역에 있는 이 육군 사관학교의 입학 전형은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만큼이나 엄격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학교 상위권 성적은 물론 높은 SAT 또는 AC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죠. 는 필수이고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을 포함한 체력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아야 합니다. 해마다 1만 4천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필수 추천서를 받는 데 성공한 학생들로 추려지는 수는 4천 명이고 다시 절반이 약간 넘는 2,500명이 학업과 체력 기준을 통과하고 그렇게 선발된 집단에서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아 등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걸러지고 추려진 학생들이 입학 후 5명 중 1명이 졸업 전에 중퇴할 뿐만 아니라 중퇴생의 상당수가 입학한 첫 해 여름에 받는 훈련, 일명 비스트 베렉스라고 불리는 7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만둔다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어째서 고등학교 2년 동안 준비한 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비스트에 통과하는 것일까요? 2004년 심리학과 대학원 2년차였던 저자는 그 해답을 찾고자 웨스트포인트 교수이자 군 심리학자인 마이크 매튜를 찾아갔고 노름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신병들 중 능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고강도의 여름 훈련을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은 현재로서는 버거운 도전 과제들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쯤 되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릿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릿은 사전적으로는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저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라고 표현합니다. 책에서는 끈기, 노력, 열의 혹은 그러한 태도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릿이 포기하지 않는 투지, 끈기, 의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릿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저자는 연구를 통해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있는 것을 알았고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 심리적 자산 중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열정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데서 시작되죠. 전혀 즐겁지 않는 잡일이라도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있고 표면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죠. 심리적 자산의 그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어제보다 더 잘하려고 성실하게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하는데요. 일단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낀다면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 난관을 극복하기를 원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숙달시켜야 합니다. 몇 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몇 달을 쟁취해야 하고 몇 달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쟁취해야 하며 며칠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쟁취해야 하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집중력 있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심리적 자산 그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합니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찍이 깨닫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낍니다. 제가 지난달에 콜로라도를 갔었는데요. 일정 중에 덴버에서 약간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볼더이라는 도시에서 친구가 다녔던 대학교를 잠시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화를 시킬 겸 캠퍼스 안을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다음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오직 자신이 속한 세대만을 생각한다면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 후손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어른이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치를 맞은 것처럼 순간 멍해졌어요. 결국 내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편의와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전 세대의 노력이 입받침되었던 거구나 라는 울림을 느낀과 동시에 결국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발견한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게 해주는 끈기를 말하죠. 희망이 네 번째로 논의되긴 했지만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어닥치는 태풍에 그대로 주저앉기만 한다면 투지를 잃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그 투지는 더 커지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이 4가지 심리적 자산은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훈련을 통해 더 발달시킬 수 있고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릿이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도 알았으니 그릿의 방해 요소도 알아봐야겠죠.
목표 달성에 앞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SNS를 훑어보는 행동은 꽤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죠.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그릿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어떠한 요소가 그릿의 성장을 방해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재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또 재능과 노력 중에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적으로 시행된 미국의 설문조사에서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미국인이 2배 정도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물음에 근면성을 고른 미국인이 재능을 고른 사람의 5배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험과는 반대로 음악인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근면성보다 선천적인 재능을 사랑하는 편견이 있다는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실험은 연주 녹음 테이프를 들려주며 시작되었는데요. 차이는 전문 음악인들에게 경력이 거의 같다고 소개한 2 피아니스트의 연주 녹음 테이프 일부를 들려주었고, 피실험자들은 몰랐지만 실은 한 연주자가 같은 곡의 다른 부분을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한 연주자는 일찍이 선천적 재능을 보여주는 재능형 연주자로, 한 연주자는 강한 성취 동기와 끈기를 보여주는 노력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2 사람 중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사람들은 재능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능은 개인의 소질, 기술, 경험, 지능, 판단력, 태도, 성격, 충동 등 인간 능력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제일 첫 번째 열거되었던 개인의 소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은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질을 재능으로서 연결짓는 것은 재능을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재능이 왜 나온 거지?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나쁜 건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후자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이며 어떤 기술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즉 재능은 큰 행운이고 단연 좋은 것입니다. 다만 노력형보다 재능형에 관심을 두는 일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재능에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운 이유는 재능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를 모두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요소인 경험, 판단력, 태도, 성격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중요한 노력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허용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요즘 말로 아주 뼈 때리는 말이죠. 결국 결과는 행동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행동부터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외면하고자 성공한 사람들의 뒷면에 있는 힘겨웠던 노력의 시간들에 박수를 보내는 대신 그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타고난 거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고날 수는 있지만 결코 노력보다 위대할 수 없으며 세상의 수많은 기술 그리고 발명품은 노력 끝의 결실인 것입니다.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미국 소설 작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조언 알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영어 과목에서 C-를 받았다고 합니다. SAT 영어 영역 점수는 800점 만점에 475점으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어떻게 언어 영역에서 저런 점수를 받았을까 의아하시죠? 그 이유는 난독증이었습니다.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존 얼빙은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투지가 있다고 합니다. 10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 쓰기입니다. 얼빙은 언어 영역의 천재도 아니었고 맞춤법에서도 서툴렀지만 그 모든 것이 장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사는 유명한 도예가 월 맥켄지는 현재 92세가 되었음에도 도예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곤이 된 그의 아내와 그는 초창기에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여러 영역에서 아마추어로 머무는 것이 아닌 곧 한 영역에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만 개가 넘는 작품을 만드는 노력 끝에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많은 작품을 만든 예술가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맥켄지는 처음 1만 개의 작품을 만들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수월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맥켄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능과 노력이 결합하면 기술이 되고 기술과 노력이 결합하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재능은 2배로 갖고 있지만 노력을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놓는 결과물은 훨씬 작을 것이며 그에 반해 노력형은 기술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존 얼빙, 월 맥켄지 외에도 그릿의 전형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 그릿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릿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좀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관심사를 관찰하여 분명히 하고 나의 약점은 훈련을 통해 습관을 만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발전시킨과 동시에 소망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은 노력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아닌 노력으로 다져진 그릇의 표본이 되는 삶을 지향하며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고 끈기 있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